네, 오늘은 미놀타 오토포커스 VND라는 모델인데, 요 V는 보이스를 얘기하고요, D는 데이터백을 얘기해요. 각 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미놀타 토커와 같은 모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데이터백과 음성 안내 기능이 함께 장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매 초기에는 굉장히 고급 모델이었고, 국내에서는 또 보기 쉽지 않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면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요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셔터가 눌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용 캡 잘 잃어버리기 쉬우시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하시고요. 전면에 보게 되면은 렌즈는 35mm에 2.8 렌즈가 달려 있어요. 저희 사람이 눈으로 보는 화각이 50mm 화각인데, 50mm보다 그 화각이 크면은 뭐 60mm, 70mm, 80mm, 100mm 이런 거는 이제 망원 렌즈라 보시면 되고요. 35mm, 저희가 그 50mm보다 작으면은 그거는 광각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5mm면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화각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 같은 곳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촬영할 때나 뭐 풍경사진 찍을 때도 좋고, 전천으로 만약에 하나의 렌즈, 하나의 화각이 달린 렌즈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이 30mm 렌즈가 가장 좋은 렌즈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조리개가 2.8로 똑딱이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밝은 단렌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내 웬만한 어두운 뭐 카페나 그런 실내에서도 후레쉬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게 카메라만 꽉 쥐고 촬영하면은 웬만한 실내에서 촬영할 수 있는 밝은 조리개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스펙은 굉장히 좋은 렌즈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빨간색, 주황색, 요게 포인트 되게 예쁘죠. 요게 셀프 타이머 버튼이라 보시면 돼요. 요 셀프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고 셔터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그 셀프 타이머 안내 불이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해서 몇 초 정도 기다리면은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네, 깜빡깜빡 거리면서 네, 이렇게 촬영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다시 튀어나오고 다시 눌러서 다시 셀프 타이머 촬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면부 쪽 보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요게 기능이 아예 없는 그 모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요거는 음성 안내 기능이라든지 데이터백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는 차로 치면은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데이터백 모드 변환 버튼인데, 여기에 표시되는 대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필름 촬영하시는 필름에 인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95년 2월 22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시간이고요. 네, 요거 네, 이렇게. 요건 오프 버튼은 꺼주는 거고요. 여기 아예 필름에 인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표시되는 대로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 데이터백 옆에는 전자식으로 필름 카운터 매수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 수동으로도 표시가, 아날로그로도 표시가 되지만 여기 전자식으로도 필름 카운터 매수가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어떤 버튼인지 용도는 알지 못하는데, 상에는 아무런 쓰지 않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사용하지 않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버튼 두 개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날짜를 설정해 주실 때는 연, 월, 일 각 버튼을 누르시면은 날짜에 그 숫자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음성 그림이 있잖아요. 그 각 상황에 맞춰서 이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데, 일본어로 음성을 안내를 해줄 건지, 음성 기능을 끌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어로 안내를 해줄 건지, 이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각 상황에 맞는 안내 음성은 세 가지예요. 지금 필름이 안 들어있잖아요. 이럴 때 셔터를 눌러보면은 네, 영어로 들어볼게요. 네, 로드 필름을 넣으라는 그런, 네, 필름이 없으니까 필름을 넣으라는 게 음성으로 나오죠. 요게 일본어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 어두운 환경에서는 후레쉬를 켜라는 것도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후레쉬를 킨 상태에서 그 피사체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그 세 가지를 총 세 가지를 음성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필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해주시고요. 필름을 요거는 너무 짧고요. 요거보다 좀 길게, 네,
한 요정도, 네, 요정도까지 오게 요정도 감아주시고, 이게 투명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장착이 됩니다. 자동으로.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잘 보세요. 요 빨간색 선을, 요 빨간색 필름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필름 확인창, 요거를 잘 보시면은 요게 막 흔들리죠.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되면은 요 필름 확인창이 막 움직여요. 근데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되면 요게 촬영할 때마다 막 흔들리잖아요. 네, 요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되면 요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촬영을 해도. 네, 지금 잘 움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름실을 열어서 다시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 해서 장착을, 만약에 필름 장착이 잘 됐으면은 촬영을 해주실 텐데, 그렇게 해서 바로 촬영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감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네, 렌즈에 보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해서 이 ASA, ISO를 맞춰달라고 하잖아요. 각 필름의 그 껍데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감도라는 게 크게 써 있어요. 요 코닥골드 200 같은 경우는 여기 200이라고 써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 그 각 필름의 감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코닥골드 200은 200이기 때문에 예, 감도를 여기 200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감도까지 맞춰주셨으면 모든 촬영할 수 있는 준비는 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촬영을 하냐면요, 바로 그냥 이렇게 셔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모든 카메라는 반 셔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꽉 누르지 마시고 셔터의 반, 네, 살짝 눌러보시면은 지금 여기 안에 뷰파인더 안에 초록불이 들어오잖아요. 요거는 모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촬영 준비가. 네, 모든 촬영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셔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셔터를 눌러주시면 촬영이 됩니다. 반 셔터 누르시고, 네, 셔터를 꾹 눌러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는 피사체가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80에서 1m 정도는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반 셔터 누르시고 촬영. 근데 만약에 지금은 제가 조명 때문에 밝아서 그런데 만약에 어두운 환경이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음성 안내로도 네, 후라시를 키라고 나오고 음성으로도 안내를 해주고, 여기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건 어두우니까 후라시를 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음성으로 어둡다고 해줄 때는 후레쉬를 팝업을 시켜주세요. 네, 근데 지금 충전이 안 돼서 반 셔터를 눌러도 아무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면 반 셔터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빨간불도 안 들어오고 음성도 어둡다고 후레쉬 키라고 안 나오죠. 왜냐면 후레쉬를 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빨간불이나 어둡다고 경고를 줄 때는 후레쉬를 켜주시고, 네,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촬영을 바로 해준 다음에 충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초록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셔터를 눌러도 촬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후라시가 충전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된 거기 때문에 반 셔터 누르시고, 네, 이렇게 촬영. 바로 지금은 셔터가 안 눌리죠? 네,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초로 만약에 카메라를 막 엄청 오랜만에 키잖아요. 그러면 이 최초로 후레쉬 충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빨리빨리 되는데 제가 사용을 해서 이게 맨 처음에는 최초로 좀 오랜만에 사용할 때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36판짜리 필름인데 보통은 36판에서 한 38판까지 촬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촬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줘요. 그렇게 했을 때 필름실을 열어서 꺼내서 이제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급하게 뭐 카메라가 고장났다거나 해서 급하게 필름을 감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보면은 강제 필름 감기 버튼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필름이 강제로 감깁니다. 필름 카운터가 역으로 돌아가면서 필름이 지금 감기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걸을 땐, 네, 필름실을 열어서
현상소에 맡겨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데이터백은 요즘 카메라들은 이 본체 배터리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카메라들은 보통 데이터백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요. 이쪽에 보시면은 데이터백 배터리 사이즈는 규격은 LR44라는 배터리가 하나가 독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백이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일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요 데이터백 배터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백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미놀타 토커 오토포커스 VND 모델 사용법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